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이후 그 위력과 파괴적인 효과는 세계를 경악하게 만듭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은 미국이 핵기술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1946년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기술 협력은 중단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고립주의가 부활하고 영국은 강대국의 지위를 잃을까 두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핵무기를 자체 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1950년 클레멘트 애틀리 영국 총리는 호주 영토에서 영국의 핵무기 실험을 동의받기 위해 로버트 맨지스 호주 총리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영국과의 강력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원했던 맨지스 호주 총리는 그 제안에 동의하게 됩니다. 1952년 몬테벨로 제도를 시작으로 에밀필드와 마랄린가에서 수많은 핵폭발 실험을 포함해 수백 건의 핵무기와 관련된 다양한 실험이 비밀리에 진행됩니다. 1952년 10월 3일 서호주의 몬테벨로 제도에서 일명 허리케인 작전이라 불리는 핵폭발 실험이 최초로 진행됩니다. 영국의 리버급 호위함이 핵무기 폭발 플랫폼으로 사용되었고 당시 폭발된 핵폭탄의 위력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15.5킬로톤보다 훨씬 큰 25킬로톤이었습니다. 이 폭발로 강력한 방사선에 노출되어 사방으로 흩어진 함정의 금속 파편은 대부분 현장에서 수거되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 이후 몬테벨로 제도에서는 모자이크라는 작전명으로 2회에 걸쳐 추가 핵폭발 실험을 합니다. 그중 1956년 6월 19일에 진행된 모자이크2 작전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폭발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공식적으로 상한선이었던 60킬로톤 위력의 핵폭발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98킬로톤이라고 합니다. 핵폭발로 발생한 버섯구름은 14,000m까지 치솟았고 이는 예상했던 11,000m보다 훨씬 컸습니다. 낙진의 대부분은 아라푸라 해 위로 떨어졌지만 다른 고도에서 부는 다른 방향의 바람 때문에 일부는 호주 북부까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953년 10월 15일과 27일 호주 남부 에밀필드에서 핵폭발 실험을 진행합니다. 특히 첫 번째 실험에서 방사선 구름이 분산되지 않고 호주 대륙을 가로질러 북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기도 합니다. 이 장소는 가장 가까운 도로가 160km나 떨어져 있을 만큼 매우 고립되어 있어 특수한 차량만이 사구를 통과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공운송에 의존하게 되었는데요. 종종 발생하는 먼지 폭풍으로 인해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지역의 핵실험은 2회로 마무리되고 다른 지역을 물색하게 됩니다. 에밀필드에서 가까운 호주 남부 마랄린가는 가장 많은 핵실험이 이루어진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56년부터 총 7회의 핵폭발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수백 번의 작은 핵실험이 진행된 곳입니다. 이곳은 너무 고립되어 있는 에밀필드에 비해 철도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핵실험에 필요한 물품과 인력을 운송하는 데 매우 편리했습니다. 이 실험이 실행되기 전 그 지역을 소유하고 있던 원주민들은 강제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험이 끝난 후에도 방사선 위험으로 인해 30년 이상 동안 그 지역에서 식량과 수자원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어 극심한 사회적, 정서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영국은 1963년까지 호주의 수많은 지역에서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구성 요소를 테스트하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핵실험은 1963년 영국과 호주가 유엔의 부분 핵실험 금지 조약 PTBT에 서명하면서 끝을 맺게 됩니다. 호주에서 진행된 수많은 핵실험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방사능 오염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특히 실험 지역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을 찾고 그 위험을 경고하는 데 사용된 호주 정부의 자원은 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원주민들은 아무런 정보 없이 방사능으로 뒤덮여 있던 그 땅에서 여전히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지역의 식수와 식량이 오염되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야 했고 원인 모를 질병으로 죽어가야 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했던 군인들 중 많은 사람들 또한 방사능에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부족한 안전장비로 핵실험에 참여를 하기도 했고 특별한 보호장구 없이 핵폭발로 발생한 버섯구름 주위를 비행기로 통과한 조종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핵실험에 동원되었던 군인들과 그 지역에 거주했던 원주민들의 암 발병률과 사망률이 상당히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들에 대한 보상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형성됩니다.
1993년 12월 영국은 마랄린가 지역의 정화 비용으로 추정되는 1억 100만 달러 중 2천만 파운드를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합니다. 1994년 호주 정부는 토지 오염에 대한 보상으로 마랄린가 원주민들에게 1350만 달러를 지불합니다. 1996년과 2000년 사이 마랄린가 지역의 타라나키 주위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접근 가능하도록 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주 정부는 2009년 11월 마랄린가를 그 지역 원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반환합니다. 최초의 핵실험이 진행되었던 몬테벨로 제도는 1992년까지 접근 금지 구역으로 남아 있었지만 2006년 야생 동물 조사에서 회복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는 방문 가능한 지역이지만 하루 1시간 방문을 권고하고 있고 토양을 어지럽히거나 핵실험과 관련된 물건을 가져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하루 5분으로 호주를 알아간다. 5분 순삭 호주 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